강의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동의마을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연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3월 11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오늘 아침까지 좀 추웠어요. 네. 이제 주말부터는 굉장히 따뜻해지고, 낮 온도는 두 자릿수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운동하기 좋은 날씨인데, 날씨가 너무 뜨거워지면 공기는 좀 나빠지죠. 차가우면 공기가 좀 좋고. 자, 주말까지도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주말이 되면은, 딱 2주일째가 되는 거죠. 한 일주일만 잘 참아봐라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말이 완벽하게 맞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중간에 분위기 보니까 일주일 너무 짧게 잡았다, 이거 실수했네, 이러면서 한 달 봅시다. 한 달 여행 갔다 오면 제자리일 거예요,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일주일은 넘게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한 바지 사실상 바뀐 건 거의 없음. 네, 사실상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자, 오늘 핵심적인 상황들 들어가기 전에 시장 주변 상황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그 실적 발표한 기업이 좀 있었는데, 여전히 반도체 관련 하드웨어는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핀비즈를 통해서 한번 전체적인 상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이죠. 반도체 장비주들도 많이 올랐고요. 오라클이 시간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실적이 좋아서 주당 1.79달러를 벌었다는 얘기고, 매출은 179억 달러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에너지 주식은 에너지 가격이 떨어져서 좀 떨어졌고요. 기술주들은 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 소프트웨어 업종들은 좀 빠지는 뭐 그런 업종 흐름이었고, 빅테크들은 전반적으로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브로드콤이 전일날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말이죠. 저 은행주 쪽에서도 엇갈렸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시티는 올랐고, JP모건, 웰스파고 등은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지역은행들 별로 좋지 않은 상황들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일단 오일 가격 한번 먼저 볼게요. 오일 가격 상황들은 변함이 크게 없습니다. 어제 이제 큰 폭으로 지금 미친 듯이 올랐다, 그저께 다 빠지고 나서 추가로 빠졌는데 반등은 안 하고 있고 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88이에요. 애매하다, 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요것도 보셔야 되지만, 다음은 다음으로 보셔야 될 게, 오늘 시장의 흐름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대표적인 우리가 많이 보는 이제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지수의 하루 흐름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네, 오늘 하루짜리 흐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쭉 올랐어요. 쭉 오르다가 막판에 줄줄줄 흘러내리면서 보합에서 끝났습니다. 쭉 오르다가 보합에서, 저 왼쪽 편은 뭐 전일이고, 전일 급락했다가 반등해 준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오르다가 떨어져 갖고 제자리인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환시장 동향, 큰 변동 없는 외환시장 동향부터 볼게요. 자, 외환시장 동향 보시면 전일 대비 뭐 큰 변화는 아닙니다. 자, 원화는 어제 한국 시간보다 다시 좀 약세를 가져줬고요. 그래서 엔화 대비는 931원, 원화, 유로화대는 1710원 네,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 위안화가 계속해서 강세입니다. 6.87까지 강세예요. 위안화 강세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금 6.8을 찍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방향성은 계속 위안화 강세로 가는데, 미국하고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포지셔닝을 위안화 강세 쪽으로 계속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있고, 내수 경제가 계속 안 좋아요. 그리고 그나마 CPI가 조금 올라와서 엊그저께 나왔던 거는 1% 나오긴 했어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핵심 지역 신규 주택권 쪽에서는 가격이 좀 올라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동산발 하락이 지금 거의 5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두 자릿수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다는 거, 여전히 그런데 제가 보기엔 비싸요. 근데 뭐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평균 가격은 다른 나라보다 부동산 가격이 비쌀 수 있는데, 뭐 너무 비쌌기 때문에 계속 지금 3년째 10% 이상씩 계속 빠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채권 가격 볼게요. 채권 가격은 좋진 않습니다. 채권 가격에서 보여주는 대목은 전일 4.1 정도밖에 안 됐던 10년물이 4.15로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모든 연물에서 다 금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금리 오름폭도 꽤 큽니다. 자, 10년물에서는 거의 6bp 올랐죠. 그리고 30년물에서는 7bp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5년물도 약 그 4.5bp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금리가 크게 올랐다라는 건 물론 이제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채권 반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채권 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들 한번 살펴볼게요. 원자재 가격은 지금 금과 은이 다시 올라갔고요. 일단 WTI는 전일 장중과 비슷한 정도 수준의 흐름인데 또다시 지금 막 88달러 뭐 이러고 있어요. 다시 올라갈 건지 여부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다시 7만 달러까지 갔고 비철 금속 가격들은 전반적으로 오름세로 다시 모양을 잡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도대체 그 시장이 왜 오르다 제자리로 떨어졌냐? 그리고 다우존스 S&P는 왜 마이너스가 나느냐? 자, 우리 한 어르신 때문인데요.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 장관님이 불을 땡겨 주셨습니다. 우리 아마 잘하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잘하려고 그러셨는데 에너지부 장관이 에너지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자신의 X 계정에 뭐라고 썼냐면 미국 해군은 글로벌 시장으로 원유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성공적으로 호위했다라고 썼습니다. 장관님이십니다. 장관님.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걸 내렸어. X 올린 걸 내렸어. 장관님께서 X 올린 걸 내렸어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된 뭐지? 왜 내렸지? 이때부터 이제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런가 했는데 내렸어. 올렸던 걸 왜 내렸지?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시장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백악관이 발언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내리고 나서 미군이 호르무즈에서 유조선을 호위한 바 없다라고 백악관은 발표했어요. 몽미 이렇게 되는 거. 몽미 이놈들 몽미 뭐하는 시츄에이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들이. 그러니까 아마 백악관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얘네들의 머리가 짱구가 어떻게 돌아갔냐 보니까 그 에너지 장관은 충성심에서 이거 야 에너지 가격 더 떨어뜨려야 돼. 괜찮아 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 백악관에서 공비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 저기 해군이 호위를 해주는 상황이면 좋지 않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 거 생각하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그거 잘못하면 뭐 어떡하려고 후폭풍을 뭐 이런 느낌을 갖고 빨리 내리세요. 아이고 크리스 장관님 왜 이래요? 빨리 내리세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백악관은 부인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란이 이제 등장하셨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IRGC 여기가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는데요. 전쟁 중에는 어떤 미군 함정도 오만만, 페르시아만 또는 호르무즈 해협에 감히 접근하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빵 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지금 호르무즈에 대한 백악관의 공식 입장은 이겁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개방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추가 옵션을 마련하고 있다예요. 마련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야. 그런데 이제 보도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오는 거죠. 기뢰? 기뢰가 뭐야? 네. 저기 수중폭탄이죠. 기뢰. 이건 CBS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항로에 기뢰를 설치하는 징후를 미국 정보 당국이 포착했다라고 CBS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기뢰가 도대체 몇 개냐라는 것도 같이 언급이 됐는데요. 한 2,000에서 6,000개 정도가 된다. 네, 2,000에서 6,000개. 자, 그런데 설마 우리는 설마지.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또 여기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항상 이런 행간과 뒷단이 무엇일까를 상상해야 되죠. 이런 보도들이 나올 때.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럼프가 어떤 이유로든 기뢰가 설치됐고
그것이 즉각 제거되지 않는다면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결과는 본 적 없는 수준이 될 거. 예. 뭐라고? 다시 한 번만. 트형 뭐라고? 어떤 이유로든 기뢰가 설치됐고 그것이 즉각 제거되지 않는다면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결과는 본 적 없는 수준이 될 거. 지금도 이란에 대한 군사적 그게 본 적 없는 수준 아닌가? 근데 어쨌든 뭐야? 그럼 설치한 거 맞아? 맞나 본데?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그쵸? 근데 그 미군이 또 뉴스가 나온 건 미군이 기뢰 부설용 선박 10척을 타격해 완파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뒤 정황적 상황을 보건대 기뢰 설치 시도가 있었고 기뢰 설치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기뢰 설치를 시도한 건 맞고 그거를 설치하다가 깨졌는지 작살이 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중에 어느 정도는 설치가 됐고 어느 정도는 설치가 안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설치 시도가 있었다는 것까지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어쩌지? 자, 이렇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되죠. 이렇게 되면 상업 세력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상업 세력들은 야, 기뢰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기뢰 빨리 말하라오. 기뢰가 있는 기야, 없는 기야? 했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설치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보도 나오는 거 봐가지고는 좀 헷갈리는데요. 설치를 좀 한 것 같긴 한데요. 다 한 것 같진 않은데 좀 하다가 좀 깨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고를 딱 하면 어떻게 되겠어? 야,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이러다 사람 죽으면 어떡하나?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쵸? 상업 세력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상업 세력들. 자, 그러면 뭐 아직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2주일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2주일 정도는 뭐 배가 안 들어와도 그게 이제 일반인들의 그 마음에 꽂히지만 않으면 다 저기 비축류도 있고 하니까 한 2주 정도는 문제 없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래서 계속 유가를 보는 건데 트레이더들이 제일 먼저 냄새를 맡겠지. 야, 저장고 비어간다는데? 앞으로 한 달치밖에 안 남았다는데? 벌써 이제 2주치 써가지고 한 달치 남았대. 지금 두 달치 중에 한 달치밖에 안 남았다는데 이거? 야, 이거 한 달 안에 이거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저 호르무즈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배 며칠 걸려? 일주일? 일주일? 그럼 일주일 더 까서 생각해야 되겠네? 이런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유가. 네. 유가쟁이들이 이건 가장 잘한다. 우리보다 유가 트레이더들이 훨씬 더 민감하게 작용할 것이다. 걔네들이 누나를 부라리고 야, 어때? 빨리. 야, 위성 사진 좀 봐보고 배 들어가는 거 없지? 야, 야, 봤어? 배 지나가는 거 있었어? 없었지? 뭐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봐도 비디오만. 우리도 그거 위성 사진 지금 뜨는데 우리한테까지. 그러면 원효쟁이들한테는 어떻게 되겠어? 계속 보고 있지. 야, 거기 몇 개 떠 있는지 봐봐. 어느 나라 어디로 가는 거 몇 개 떠 있고, 야, 규모 얼마인지, 유조선 규모 총 얼마인지 빨리 확인해 봐. 확인 안 했겠어요? 다 했겠지. 다 해. 다 알고 있어. 얘네들은.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정확하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답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사진 띄워볼까요? 이미 사진이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 배가 어떻게 떠다니는지. 그냥 뭐 간단하게 지금 상황들 살펴볼게요. 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계속 나온단 말이야. 보시면 그래서 이게 언제적 건지 모르겠는데 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저거 떠요. 배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그런 거 보시면 이런 거 다 체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실시간이라는데 조금 있네. 조금 있다, 그죠? 근데 저기 옆에 보시면 다 서 있어. 정박하고 있긴 하네, 그쵸? 근데 가끔 가긴 가네. 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알려고 노력하지 말고 유가가 가장 빨리 알려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채권 금리가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미국에서 채권 발행이 홍수가 나고 있습니다. 일단 재무부에서는 계속해서 발행을 하죠. 이번에는 3년물 국채를 발행했는데 580억 달러 규모로 발행을 했습니다. 지난달 3.518%의 3년물이 발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3.579로 지난달에 비해서 6bp 넘게 금리가 올랐습니다. 금리가 올랐다는 건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죠. 좋지 않은 겁니다. 예, 좋지 않은 뉴스이고요. 또 하나 기업들의 채권 발행이 거의 뭐 쏟아지고 있다라는 건데 투자 등급 회사채가 무려 660억 달러. 어떤 회사들? 아마존을 비롯한 11개 투자 등급 회사. 하루에 660억 달러. 하루 발행 기록으로는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물론 뭐 계속해서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역대 최대가 될 거예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마존도 채권 발행을 많이 하는구나. 이것은 장기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항상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될까. 어제도 설명회에서 한 분이 질문하셨는데 전쟁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니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쟁이 만들어내는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상황이 어떤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우리 투자자들한테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이런 포인트입니다. 투자의 기초는 금리죠. 채권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채권 발행이 많다는 건 레버리지가 엄청 많다는 얘기고 레버리지가 많다는 건 사고의 위험도 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자동차 운전을 하면 사고가 날까요? 운전을 안 하면 사고가 날까요? 운전을 많이 할수록 사고 비율이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운전을 안 하는 사람보다는 운전할 사람이 사고 확률이 높아지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자,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없는 것보다 레버리지가 있으면 영향이 크게 나고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 대담 때 인사이트 대담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은행 구조 때문에 그렇다. 은행의 레버리지 구조 때문에 그렇다. 레버리지 진원지는 은행이고 은행이 자기 돈 1조면 얼마 대출한다고? 대충? 얼마 대출한다고? 10조. 1조 갖고 있으면 10조. 자, 그러면 뱅크런이 어떻게 10%만 내 돈 내놔 이러면 뱅크런인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지. 그냥 망해버려. 왜냐하면 대출 받은 거는 기간물로 주기 때문에 바로 못 걷어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자본주의 시세상, 그 다음에 은행금융 중심의 세상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고 또 그런 세상이 또 다른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해서 이 레버리지 관련된 뉴스는 항상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국으로 돌아올게요. 한국은 우리 정책적 효과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전일 장 마감 후에 SK가 주식회사 SK가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기로 소문난 회사죠. 이거 어떻게 하나 했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옛날에 보다 2배 이상 올랐으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25조 5천억 정도 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12,3조에서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거죠. 주가가. 그런데 얘네가 자사주가 굉장히 많았거든. 저거 어쩌려고 그랬는데 자사 소각을 결정했습니다. 대략 5조 원 내외 정도 수준인데요. 총 1,798만 주의 자사주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임직원 보상용을 제외한 1,469만 주. 예. 그러니까 얼마야? 한 300만 주, 300 몇십만 주 빼고네. 고종 나머지를 소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전일 종가 기준으로 한 4조 8천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주주가치 제고라는 상법 개정 취지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얼마라고요? 25조대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19% 정도, 현재 시가 기준으로 19%나 되는 어마무시한 수량을 자사주 소각을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자사주 소각 곧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4개월 내에 16조 원 정도 수준의 자사주를 소각할 예정입니다. 자기 보유 주식 중에 82.5% 그리고 나머지 17.5%는 임직원 주식 보상용으로 주게 될 것 같고요. 보통주는 7,335만 주, 우선주는 1,360만 주. 그래서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1,112조 원에서 대략 한 1.44% 정도 수준 되는 수량을 지금 소각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시가총액에서 1.44%니까 그만큼 올릴 소재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요즘 하루에 막 5% 10%씩 움직이니까 1, 2%는 눈에 차지도 않는다. 그죠? 근데 어쨌든
좋은 뉴스입니다. 굉장히 이제 한국이 선진국형으로 가고 있는 거고, 선진국형으로 가고 있는 것은 대기업부터 진행이 되네요. 중견기업들은 아직도 전근대적인 상황 속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회사를 자영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매출이 막 1조씩 돼도 자영업이야, 내 회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장을 안 해야 될 분들이 상장을 많이 해가지고 수준 미달의 대주주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주주는 모두가 쳐다보고 있고 외국인들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 기준에서 따로 떨어져서 놀 수가 없죠. 보는 사람들을 눈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에 대한 영향도 신랄하게 받는 곳이고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대기업들이 하면 그러면은 중견 기업들 그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상장 기업들은 뭐야? 저 형네 저거 하는 거야? 아씨. 저거 해야 돼 그러면? 우리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요게 이제 중견 기업까지만 넘어오면은 응? 대형 중견 기업 있잖아요. 거기까지 넘어오면 한국은 저기 있어요. 바람이 불면 해야 돼. Be the red. 기억나십니까? 2002년에 그 풍경을. 와, 나 진짜 몇 번 얘기했는데 여기서 잊을 수가 없어. 전철을 탔는데 양복 입은 사람 나 혼자밖에 없었어. 전부 빨간 티 입고 있더라. 2002년. 진짜 깜짝 놀라서 나 지금 어디 온 거야? 이상한 나라 앨리스인가? 막 야, 진짜 전철을 탔는데 전원 빨간 티를 입고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새벽이라서 더 그렇긴 했지만 나만 양복 입고 출근하고 있어. 와, 진짜 신기하다. 그게 한국입니다. 한국은 한번 한번 필 꽂히면 끝장을 보는 나라예요. 그죠? 분위기만 와라. 분위기만 오면은 지금 이제 제일 원투펀치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원투펀치가 아니고 12, 22 펀치에서 터지고 52, 102에서 터지면 자 500이 천등에서도 막 터질 거다라는 거죠. 이 한국은 바람 타면 가는 거거든. 한번 야 우리가 바람을 불어봅시다. 네, 바람을 부르면 세상이 바뀔 수도 있어요. 하이닉스도 지난 1월에 자산 소각 결정했었죠. 1530만 주 전량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소각 규모는 12조 2,400억. 그리고 지분 대비로는 꽤 높았습니다. 2.1%의 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산 배당도 회계연도 총 기준으로 결산 배당 1,875원, 회계연도 총 합산 분기 배당 합쳐서 3,000원. 근데 뭐 시가총액이 너무 높으니까 의미는 없긴 하다. 그지? 100만 원이면은 만 원이야 해봐야 1%밖에 안 되잖아. 0. 몇 %밖에 안 되네. 배당 좀 더 하세요. 응? 최형 배당 좀 더 해봐. 좀 더 해. 돈 많이 벌었잖아. 돈 많이 벌었는데 주주들도 좀 살아야지. 배당을 많이 줘야 주가가 계속 올라요. 응? 지금은 실적으로 올랐지만은 배당을 많이 줘야 그 자리 잡는 거야. 형 저 옛날 주식에서 많이 깨졌다며 선물해가지고. 내가 알려줄게. 주식 잘하려면 배당을 잘해야 돼. 그래야 주가 계속 고공행진하는 거야. 그래 형 지분도 올라가고 좋잖아. 형 부자 되고, 그렇지? 이걸 좀 알으세요. 내가 형보다 이쪽에 경력이 좀 많거든. 내가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잘해보셔. 네. 농담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과연 이란과 미국이 대화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막 그런 기자들이 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 말은 워낙 이 자화자찬과 이 나르시시즘의 극치를 달리고 있으셔가지고 어디가 진실이고 어디가 거짓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들이 몹시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들었다. 가능하다. 어떤 조건 이하에 달려있다. 가능하다. 단지 가능할 뿐이다. 알다시피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알다시피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생각해본다면 가능은 하죠. 약간 어깨심 빡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죠? 자,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미국도 급하다는 거. 우리는 이미 봤어. 미국의 약점이 뭔지를 확연하게 봤죠. 우리 여기 방송에서 미국의 약점 뭐다? 미국의 약점 금융시장. 그 중에도 찬란한 꽃은 뭐다? 장기 국채. 그 중에서도 뭐다? 10년물 국채 금리다. 그렇죠? 10년물 국채 금리 4.3, 4.4 가면 못 견딘다. 다시 봤어요. 그쵸?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명확하다. 자, ADP 주간 고용 변화 15만 5천
주에는 12만 8천에서 15만 5천 했고요. 주택 판매는 뭐 소포 기존 주택 판매는 409만 채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 수출입 동향 살펴보면 중국은 수출 잘하네요. 전년 대비 21.8% 증가했습니다. 수입액도 19.8% 증가해서 1월 달에 비해서는 대폭적으로 늘어난 수출과 무역 수지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국 GDP는 놀라웠는데 1분기 GDP가 벌써 나왔을 리가 없는데 아마 예비치인 것 같은데요. 3월이 끝나야 1분기가 끝나잖아. 근데 하여튼 데이터 값이 나왔는데 마이너스 0.2인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비치인 것 같아. 3월까지 해야 1분기가 제대로 된 거니까 그때 봅시다. 조금 더 지나서 4월쯤에 확인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시장은 지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변동성이 앞으로도 계속 심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개인들이 주인된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안타깝게도 심리 훈련을 덜 받아가지고 이 전쟁 이슈 이런 거에 되게 취약합니다. 이제 우리 금융전사분들은 괜찮으시겠죠? 금융전사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전쟁 이슈 자체는 그렇게 주식시장에 장기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싹 없어져요. 그러나 딱 하나 뭐가 있죠? 금리를 건드릴 거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금리를 건드리면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금융 세상은 뒤집어집니다. 금리 때문에. 우리가 22년도에 경험했잖아요. 금리를 엄청 올릴 거야. 엄청 올릴 거야. 뭐라 그랬지? 고프레이시랑 그랬나 그때? 계속 갈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떡락했지 않습니까? 우리 뒤질 뻔했잖아요. 그때 20 몇 프로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지수가. 진짜 지옥문 열렸다는 느낌이 들을 정도로 상태가 아주 안 좋았었는데 결국 금융시장을 때리는 건 금리입니다. 자, 그러면 금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전쟁 이슈는 뭐냐?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건 유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전쟁에 관심을 갖는 거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전쟁 자체가 금융시장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단기적으로 놀랬어 이러면서 지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괜찮네 이러면서 지나가는 게 전쟁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슈는 인플레이션 트리거가 중동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죠. 계속해서 유가의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안심하지 마라는 톤으로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렇다고 또 쫄지 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